옛날 옛적 토마토 삼형제가 살았어요.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찍. 나는야 춤을 출 거야 후. 넌 춤을 추겠다고?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아무데 숙지야. 아니 왜? 춤을 추겠단 말에 놀란 다른 토마토들. 토마토가 춤을 추는 게 이상한 걸까요? 많은 청년들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에는 많은 요인이 작용하죠. 널 위해 뛰는 기자들, 널뛰기는 6명의 청년을 만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2학년 재학 중인 입니다. 우선 제 전공이랑은 또 별개로 저는 좀 법 쪽으로 나가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괴리감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을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무력감이 좀 많이 듭니다. 24살 한이삭이고요. 저는 사진 찍고 있습니다. 사진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계공학하고 사진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전공을 살려서 안정적인 직장을 갈지 아니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사진으로 갈지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됐어요. 약간 현실하고 이상 사이의 고민? 저는 이수동이고 학과는 물리학과고 18학번이고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우리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그맣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은행 부경이라든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학교로 보여진다면은 끝이 없는 또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이라는. 그러면은 이제 또 오늘 내가 또 놀아도 되는 건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또 공부를 하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사회학과 18학번 신유진이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생뚱맞은 분야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영상이나 연기 이런 쪽으로 관심이 되게 많은데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과는 사회학과인데 왜 그런 쪽으로 나가냐, 뭐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따보거나 뭐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네, 저는 김나영이라고 하고요. 직업은 3D 애니메이터고, 그래서 한국에서 한 7년 정도 애니메이터로 일을 하다가 캐나다에 와서 이제 밴쿠버의 소니 픽처스 이미지 웍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정할 때 큰 고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 일단 그게 1번이었어요. 어려움은 초반에 있었어요. 첫 회사에서 연봉이 1,600만 원이었는데 실수령액이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었나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어요. 저는 19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6개월 정도 해서 근무했던 23살 고요. 올해 3월에 제가 흥실대학교를 재학하게 돼서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은 학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길을 가야 되나 고민이 좀 많아서 일찍 진로를 정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금융이 제일 잘 맞겠다 생각을 해서 그 금융길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 그리고 최적의 길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상업계열 학교가 누구보다 빨리 금융계로 진출할 수 있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도 아직 탐색 중이기도 한 6명의 청년. 집단에 속한 개인으로서 겪는 고민도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은 암묵적으로 고착화된 사회적 규범과 이로 인한 시선에 망설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하던 건 아니었거든요. 선생님들도 저한테 외고나 자사고 가지 왜 상업계열을 가냐, 이문계도 아니고 라고 하시면서 1학년 선생님이랑 조금 많이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학교에서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이해를 못 해주시는지. 제가 가는 길이 좀 돌아가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했고요. 취업을 할 때도 남들 보기 좋은 시선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좀 중소형의 자산형일 수도 있지만 남들은 대기업 좋아하니까 대기업 증권사로 가자 이러면서 선택을 한 경우도 많았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하던 애가 갑자기 사진을 찍는다고 나오질 않나. 주변에서도 그런 시선들이 있었어요. 왜 안정적인 길 버리고 그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길을 택하냐. 우리 사회에서
보면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 사회는 그 개인이 그 어떤 하나의 관계망 속에 속해져 있는 걸로 여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심하면은 그 관계망을 벗어난 사람은 개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들은 다 계약직이에요. 정규직이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슈퍼바이저가 마음에 들까? 디렉터가 마음에 들까를 엄청 많이 의식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작업을 할 때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남들이 만족할 만한 그 시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이 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일단 내가 여기 흠뻑 빠져서 재밌게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생각보다 그게 숲이나 디렉터가 만족해해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고요.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거를 또 어느 정도 듣게 되는 부분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할까? 내가 너무 별난 건가? 너가 연기를? 이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나 사실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즐기는 분야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자꾸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빠르게 변하는 사회. 그렇기에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죠. 누구도 반드시 어떤 것이 옳다 혹은 그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말이죠.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길에 놓인 청년들은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길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사진이란 게 예술은 약간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그런 감정들,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채용 공고가 뜨면은 이제 과연 이 전에 사람들은 어떤 스펙을 가졌으면 막 어떤 합격자를 가졌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와, 이런 사람도 붙는데 이런 사람도 실패했는데 내가 가능할까? 내가 더 내일부터라도 뭐 어학이라든지 뭐 따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불안감일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했을 때 실패를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사회적 시선으로 봤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불안감 때문인 것 같고, 자기가 걸어갔을 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중에 실패했을 때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실력으로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뒤집기를 하고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걷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누구든지 다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해 생각할 기회는 충분했을까요? 나는 노래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인데 심지어 괜찮게 하는데 그쪽으로 나가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학업적인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어느 정도 외면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노래를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그게 어느 정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 어렸을 때 골프 쳐본 적 있냐? 이러면은 솔직히 필드 나가서 골프 쳐본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골프 선수로서의 자질을 아예 평생에 걸쳐서 평가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 사람이 골프 선수로서의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대학을 와서 동아리라도 좀 너무 좁아가지고 약간 하고 싶은 거나 잘하는 일을 찾기가 솔직히 좀 어려웠다고 봐요. 약간 이 상황 자체가. 사회적 기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남이 정한 거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 나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만 진다면 주위에서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닥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흥미를 느끼고 흠뻑 빠지는지, 무엇을 했을 때 실증을 느끼는지, 결국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주위에
의해서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너의 꿈은 뭐니? 라고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중학교 때도 진로 설정, 고등학교 때도 제일 학기 초에 물어보는 게 진로 사항이잖아요. 그걸 보면은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저희도 진짜 젊거든요. 제가 23살이지만 전 아직 제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도 전혀 느리지 않은 나이이고 사실 키즈 모델 빼곤 다 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고 따르는 가치는 어떻게 생기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회적인 가치라고 하는 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고 예민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규범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크게는 뭐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물질적인 거예요. 권위,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얻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뭐 압력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심리적인 만족인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야, 이거를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아주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가 꼭 이걸 지켜야만 해 라고 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의 어떤 가치감을 느끼고 존중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준에 부합한 행동을 하는 게 나도 모르게 나한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통적인 가치가 부재한 사회엔 혼란이 있을 테니까요. 한편으로는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사실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고, 게다가 사회가 변하는 속도도 빠른데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를 수 있는 어떤 지침을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 그것이 정말 지금 변한 사회에 딱 맞는 규범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맞을지 몰라도 내 조건에서 맞는 기준이고 규범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잘못된 규범에 기대어 나아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를 억누를 필요가 없는데도 억누르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IT가 3차 산업혁명으로 확산될 것을 기성세대는 예측하지 못했을 때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거 같은 인물들은 제도화된 공학의 길로 가라는 말에도 그들의 감에 맞춰 IT 산업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뜻으로 진출한 길에서 큰 꽃을 피우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듯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위험할 수 있죠. 기성세대들도 다 몰라요, 사실. 그들도 정말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잘 모르거든요. 내가 불안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불안하다면 어차피 다 불안한 건데 난 내 길을 갈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만 불안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남들은 정답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내 개인의 무기력감 또는 부정적인 심리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진로를 설정한다라고 할 때 가장 핵심은 자기를 실현하는 건데, 내 고유의 특성을 내가 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인간에게는 내적인 동기와도 맞물려 있어요.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너무 맹목적인 추구는 이러한 내적인 만족감을 떨어뜨린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어 라는 걸 개인이 느낄 때 자율성을 충족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 사회가 그게 가능하냐라고 보면은 자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심리적인 소진이나 삶의 의미, 행복 이런 것들에 당연히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나치게 사회적 압력에 노출돼 개인의 역량을 자신의 분야에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다양성을 이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상호 보완이 될 때 가장 조화로운 형태를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그거죠. 그러니까 직업적인 소명이 없이 또 외적 가치나 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이렇게 갖다 보면은 이제 몰입,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서 사회적인 발전이 그만큼 또 더디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미국 사회랑 다른 것 같아요. 저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앞니가 빠졌는데도 강의를 하는데 단 한 명의 학생도 앞니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묻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이 서로에게 어떤 공간을 제공해줘요. 자유로운 공간을. 한국 사회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남들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 시선 하나하나가 기존의 사회의 규범과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 어떤 그런 가치체계, 판단체계 이런 것들이 좀 획일적이다. 근데 하나의 목표 혹은 두 개의 목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적성에 안 맞고 흥미도 안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살면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사회가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한두 개의 가치가 이 우대를 받고 나머지가 무시를 당하게 되면 이 한두 개의 가치로 사람들을 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각자 원하는 것에 도전해본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것에 있어서 빠르고 늦음은 없다고 보거든요. 빠르고 늦은 것도 결국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뭐 25살에 아직 경력이 1년 차인데 저 사람은 23인데 경력이 3년이야. 나보다 어린데 경력이 많네? 이런 것도 결국 내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남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기준이면 남들보다 나이가 많은데 경력이 적든 많든 그건 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에 대한 우울함이 되게 컸었는데 과거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 일들도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더 행복하게 수업도 듣고. 저는 평소에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진을 통해서 제 생각이나 감정을 이미지화 시켜갖고 표현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뭐랄까 제 스스로를 알아가게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갖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계속 사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6명의 청년,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개성과 자유가 더욱 보장된 사회지만 사회적 고정관념과 타인의 시선 등에 의해 선택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다면 조금은 그것에서 벗어나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누군가 무모하다 하더라도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주스가 된다는 토마토도 케첩이 된다는 토마토도 춤을 춘다는 토마토도 모두 멋쟁이 토마토이드.